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소리온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아픔과 속이 터지는 듯한 답답함을 동시에 안겨주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사연입니다. 사연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손주 돌봐줬더니 나중엔 내가 해달란 적 없다고 하더군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연의 주인공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억울함을 안고 계신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고 이제는 황혼의 시간을 보내셔야 할 분들이죠. 특히 손주 양육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한 분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관계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인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68되신 김순자 어머님이셨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년을 즐기며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셨죠.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강단 있는 성격으로 어떤 일이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께 갑작스럽게 손주 육아라는 막중한 임무가 예고 없이 주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각자의 직장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며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해왔던 것이죠. 엄마, 저희가 지금 아니면 언제 돈 벌겠어요. 딱 몇 년만 바짝 고생한다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다른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려니 솔직히 마음도 안 놓이고요. 그래도 엄마가 봐주시는 게 제일 안심돼요. 처음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다고 해요. 안 그래도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 허리도 시큰거려 병원을 들락거리던 참이었으니 어린아이를 종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몸으로 어떻게 어린애를 돌보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간절한 눈빛과 내 새끼가 잘 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야 하는 부모님의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오랜 세월 자식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그 간절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고단하고 외로운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남은 황혼을 오롯이 손주에게 바치기로 결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육아 초기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품에 안는 어린 손주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셨다고 해요. 아장아장 걷는 모습, 옹알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어머님께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 한 번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온갖 질문을 쏟아내며 어머님의 체력은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힘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억지로 참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젊은 부부와 어머님 세대 간의 뿌리 깊은 육아 방식 차이는 서서히 분명하게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에게 밥을 든든히 먹여야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정해진 양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어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부드럽게 타일러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머님께는 서운함과 무시당하는 기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손주를 봐주는 게 고마운 건 알지만 내 방식대로 하려 하면 왜 저렇게 못마땅해 하고 매번 지적만 하는 걸까? 수없이. 속으로만 되뇌었을 뿐 차마 자식들에게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서운해할까봐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꾹 참고 또 참으셨던 것이죠.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언제나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의 건강과 개인적인 삶을 모두 포기한 채 꼬박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손주 육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그리고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늘 달고 사셨던 고질적인 무릎 통증은 이제 허리 통증으로까지 확산되었고 급기야 손목과 팔꿈치에도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찾아왔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단 1시간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증을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는 어머님께 무리한 활동은 절대 금지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님은 비로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라는 생각과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겠다는 다급함에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들아, 이제 엄마도 몸이 너무 힘들구나. 무릎도, 허리도, 손목도 모두 시큰거리고 아파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아이를 계속 돌봐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당신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며 버티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 대한 자식들의 반응은 어머님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시 싸늘한 침묵을 지키더니 며느리에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심지어 어머님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대뜸 이렇게 차갑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저희가 언제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강요했나요? 저희가 엄마 어깨를 누르고 협박이라도 했어요?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원해서 봐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생과 희생, 사랑과 헌신이 단 한순간에 모조리 부정당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한없이 서럽게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아픈 몸 이끌고 밤잠 설쳐가며 내 귀한 손주 돌봐줬더니 이제 와서 강요한 적 없다고? 목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저희대로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는 게 물론 고마웠던 건 맞지만 저희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어머니께 육아비를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육아비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바라고 손주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 사 먹이고 예쁜 옷이나 장난감이라도 사 입히고 싶어서 매달 본인의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아끼고 쪼개 쓰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쥐어주는 용돈조차도 거의 고스란히 손주에게 다 썼고 아들 부부가 한두 번씩 용돈처럼 주었던 돈도 모두 손주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작 어머님 본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병원 갈 돈마저 아끼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고 혹시라도 부담을 줄까 봐 묵묵히 혼자 감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육아비 달라고 한 적 있냐는 말이라니요. 어머님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지독한 서운함 그리고 깊은 모욕감이었다고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셨듯이 손주 양육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어머님과 아들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 있었던 거죠. 물론 어머님은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고 손주를 돌보신 게 아니지만 자식들의 그 말은 어머님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마저 철저하게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마치 돈벌이 수단처럼 취급당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 사연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면서 어머님의 그 깊은 눈물과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억울함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희생은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과 배신감까지. 조부모님들은 늘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식들이 편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지극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식들 또한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감사와 배려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가족 갈등의 씨앗이 되고 결국은 깊은 골을 만들게 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웹 검색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조부모의 손주 양육 갈등은 비단 이 사연의 어머님께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육아 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소통 부족, 경제적 문제, 심지어는 조부모의 건강 문제 등 실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매우 보편적인 가족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연에서도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어머님 세대의 전통적이고 경험에 기반한 육아 방식과 젊은 부부의 최신 정보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육아 방식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소통 부족이 이 모든 갈등을 눈덩이처럼 키웠던 것이죠. 어머님은 자신의 힘듦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몰랐으며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관계의 금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깊어진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 드러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점이 서운하다라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 저희도 이러이러한 부분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저희도 정말 막막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태도 대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아 방식 합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모여 아이의 훈육 방식,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심지어는 놀이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규칙과 원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며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육아 관련 서적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육아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 자체가 가족 간의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것도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는 손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부모는 훈육과 교육,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바로 감사 표현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어머님의 지친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님께는 자식들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사연의 어머님은 결국 아들 부부의 냉정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 부부와는 연락도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느낀 깊은 배신감은 어머님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노년기에 사랑하는 손주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더 큰 마음의 병을 얻으셨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이해로 엮인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손주, 양육 갈등으로 인해 남몰래 힘들어하고 계시는 조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시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감사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 또한 자신의 힘듦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식들과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 이 모든 노력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연처럼 이미 가족 간의 갈등의 꼴이 너무 깊어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한 소통 방법과 갈등 해결 전략을 제시하여 무너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사연의 어머님께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남은 노년은 부디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끝나기 전 두뇌 건강을 위한 틀린 그림 찾기를 하겠습니다. 틀린 그림은 4가지이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 찾으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